네,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은 뭐 대부분 95% 이상은 클로드 코드에서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할 내용들도 모든 것들이 다 클로드 코드 기반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고 있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바이브 코딩만으로 만든 건데 제가 가장 맨 처음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제가 웹 서비스를 만들면 순수 바이브 코딩을 하진 않았어요. 고치다가 안 되면 제가 AI한테 시켜가지고 개발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직접 소스 코드 열어서 제가 수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스 코드를 안 건드리고 직접 그냥 다 자연어로 개발을 한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어떤 UI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제가 오늘 하나 수정해 볼게. 장바구니 담기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얼럿 화면이 나오거든요. 얼럿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사용 경험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나오는 순간 아무것도 못 누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장바구니 UI를 만들 때는 이제 토스트, 그러니까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토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보다 더 사용성이 좋은 이제 모달 형식, 팝업 형식으로 이제 화면을 띄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바이브 코딩 할 때 지금 저런 식으로 얼럿으로 만들어 놔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수정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장바구니 담기를 하니까 얼럿이 나온다. 계산해보자. 이렇게만 하면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뭐 정확하게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서 뭐를 눌렀을 때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소스 코드를 안다는 가정하에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힌트만 잘 주면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찾습니다. 이걸 파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로그인이라든지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명확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굳이 어느 파일에 가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물론 토큰을 좀 아끼려고 하면 직접 파일을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러면 얘가 좀 찾을 때 사용하는 토큰 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니까 토스트 알림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죠. 이게 좀 재밌는 게 제가 장바구니 담기를 했을 때 얼럿이 나온다라는 그 문제만 알려줬는데 지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토스트를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바이브 코딩을 좀 많이 익숙해지고 나면 내가 어떤 기능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얘한테 알려줄 필요 없이 그냥 문제 상황만 얘기를 하면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문제 현상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정보들만 잘 제공을 해주면 어떤 개발 방식의 경우에는 AI한테 이제 좀 맡길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작업은 다 한 것 같은데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장바구니 눌렀을 때 얼럿이 나왔는데 네, 여기 잘 나오네요. 여기 위에 토스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가능하고 이제 개발도 사실 뭐 어느 정도 저희가 개발을 하면 뭐 페이지 내에 뭐 기능이 뭐 수십 가지는 있을 수 있는데 수백 가지까지는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요령이 생기긴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뭐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요령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하면 할수록 좀 저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바구니 담기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뭐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이 화면에서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것 같긴 한데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클로드 코드한테 그 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너가 생각했을 때 UI 상의 가장 아쉬운 부분 딱 두 개만 골라서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확인해보고 알려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활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에서 여기 로그인 페이지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지 열어서 UI UX에서 개선하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을지 확인해서 두 가지만 알려줘.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소넷만 쓰고 있는데 네, 이렇게 분석을 시킬 때는 오퍼스를 쓰면 조금 더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 작업이 다 된 것 같고 근데 보면 두 가지를 알려줬는데 네, 로딩 처리 상태 개선 뭐 1번은 뭐 사실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2번 같은 경우에 에러 상태에 대한 표시가 없다. 이거는 사실 화면만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게 없긴 한데 지금 아마 제가 지금 에러 핸들링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클로드 코드로 이제 한 바이브 코딩 시키는 건 여기까지 하고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AI랑 작업을 할 때 알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몇 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작은 단위로 이제 태스크를 처리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잘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AI랑 작업을 하다 보면 AI가 작업 속도가 너무 빠르고 구현을 한 번에 많이 해주다 보니까 한 번에 좀 작업을 좀 많이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이 작업한다라고 하면 1시간 동안 내가 코드를 100줄을 작업을 했다. 100줄 이상을 뛰어넘기 사실 힘든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작업을 하면 사실 수천 줄은 금방 찍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업의 어떤 범위가 정말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참 잘 작업하고 있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되돌리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이제 어느 순간에 뭔가 망가졌을 때 그 망가진 순간을 체크를 못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정했을 때 뭔가 조금 코드를 여기저기 많이 건드리면서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파악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특히 작업 자체가 커지면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기능이 완성이 되면 일단은 그 작업을 마무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태스크로 이제 넘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AI가 나오기 전에는 특정 시간 내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작업을 한 번에 크게 하는 건 쉽지가 않아서 못했던 건데 AI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능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를 좀 저장을 해두는 게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개발 완료된 결과물만 저장을 하잖아요. 이제 소스 코드만 보통 저장을 하는데 이게 다음에 비슷한 개발을 할 때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내가 뭐 직접 개발을 할 거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고 AI를 통해서 개발을 시키려고 하면 그 소스 코드를 만들 때 제가 사용했던 프롬프트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프롬프팅을 하다 보면 좀 잘 될 때가 있거든요. 프롬프팅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령을 잘 넣을 때가 있는데 그 잘 넣은 그런 프롬프팅을 기록을 안 해두면 나중에 다시 비슷한 어떤 삽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롬프트를 좀 저장하는 게 중요하고 프롬프트를 저장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클로드 코드에서는 이제 슬래시 익스포트라는 명령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면 채팅 히스토리를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적합한 모델을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 오퍼스라는 이제 상위 모델이 있고 소넷이라는 이제 조금 더 하위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상위 모델이랑 하위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오퍼스로 무조건 쓰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오퍼스를 쓰면 가장 큰 단점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간단한 화면을 구현을 하는데 소넷으로 구현을 하면 30분이면 구현을 할 거를 오퍼스를 시켜서 하면 2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물 자체가 오퍼스가 좀 더 좋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자체가 이제 시간의 동물이잖아요. 특정 시간 내에 뭔가를 해내는 게 중요한데 잘 만들겠다고 마냥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또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태스크는 소넷한테 시키고 정말 좀 복잡하고 어려운 거다 그런 것들만 이제 더 상위 모델한테 좀 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